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비가역은 오로지 오른쪽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그 서술형이나 좀 지역적인 선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염화 코발트의 변화,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변화, 그리고 석회동굴과 종유석, 그리고 석순의 생성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 번만 더 시험 직전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염화 코발트의 변화는요, 이게 파란 색깔이었는데 액체를 넣으면 붉은색으로 수화물 형태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기서 오수화물이든 육수화물이든 얘들의 의미는 H2O가 몇 개 붙어있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됐었죠. 그럼 위에 거 아래 거는 둘 다 공통적으로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가열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얘네들에 대해서 날려준다면 반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 뭐냐면요, 염화 코발트의 변화는 가열시키는 과정이 지금 역반응인 거 보여요? 왜냐? 생성물이 수화물이거든요. 근데 황산물이 오수화물은 생성물이 아닌 반응물이 수화물이죠. 그래서 얘는 정반응 자체가 가열하는 과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날려준다면 이게 수화물 형태에서 그냥 물이 다 빠져나간 형태가 된다 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반응물 색깔이 뭐예요? 파란색이죠? 근데 염화 코발트는 수화물 되면 붉은색, 그리고 황산구리 오수화물은 황산구리 된다면 무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이제 석회동굴과 종유석 그리고 석순의 생성 나와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석회동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지금 석회암에서 지금 탄산수소 칼슘이 생성되면서 이게 용해돼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반응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탄산칼슘이 이렇게 석출되면서 이 성분 자체가 종유석이랑 석순의 구성 성분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이 한 번만 쭉 보시고 아, 이거 역반응, 정반응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가역반응이구나 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비가역 반응은요, 한쪽 반응으로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중화반응 배우니까 중화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라는 것만 꼭 짚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동적 평형 같은 경우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서로 어때요? 같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에 일어나는 정도가 동일할 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었죠. 그래서 상평형이라는 예시가 나왔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상태 자체가 고체, 액체, 기체 있잖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던 게, 얘들 같은 경우는 기체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더 크고요, 고체는 에너지가 가장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물의 증발과 응축 실험을 볼 때는요, 밀폐용기가 아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 밀폐용기가 아니라면 그냥 증발돼 버리고 다시 응축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밀폐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이 기체 자체가 액체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물의 양이 일정해지죠. 그 전에는 물 상태로 뒀으니까 일부가 증발을 해서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일정해지는 이 지점부터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늘 정반응, 역반응을 볼 때는 그냥 딱 봤을 때 최초로 넣어준 것이 이런 문제에서는 반응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용해 평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는 용해되는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용해라는 것의 정의는 내가 고체를 넣어서 이걸 녹여서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용질이 고체 상태에서 AQ, 수용액 상태로 바뀌는 것이 정반응 내지는 용해, 그리고 그 반대가 석출 내지는 역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봤었죠. 결론은 저 35짜리가 의미하는 거는 질량수였거든요. 얘들은 뭘 의미하냐면 동위원소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성질이 다르게끔 한 원소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요,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정반응 안 일어나요? 아니죠. 역반응 안 일어나요? 아니죠.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공존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결론이 내가 추가적으로 뭘 넣으면 계속해서 석출과 용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상태의 물질들이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어차피 뒤에서 화학평형, 상수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결론은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동적 평형의 일종인데,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화학 평형을 퉁쳐서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우리 이거 어차피 그 부피 줄여주는 실험에서 한 번 더 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O2는 젓갈색, N2O4는 무색이다 라는 거 정도로만 그냥 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화학평형의 특징은요, 언젠가 이 가역 반응은 화학평형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부터는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되 뭔가를 첨가해주는 순간은 또 농도가 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반응 속도가 저렇게 일정해질 때, 즉 속도 입장에서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다면 화학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런 문제도 봤잖아요. 농도 그래프. 그럼 주의하실 점,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개수 찾을 때는요, A의 최종 평형 도달했을 때 농도, BC의 평형 도달했을 때 농도를 보시고 개수를 정하면 됐었나요? 아니었죠. 얘는 뭘 봐야 됐어요? 얼마나 바뀌는지를 보셔야 됐었죠. 그래서 결론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는 4에서 3으로 1만큼 줄어들 때 B는 3에서 1로 2만큼 줄어들고 있고요. C는 그와 동시에 0에서 2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증가 폭을 보시고 각각의 개수비를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거 문제 풀 때 우리가 여기 빵꾸 뚫려 있어도 알 수 있죠. 뭐가 뭔지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꾸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봐봐요. 초록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파란색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은 감소하고, 죄송해요. 이거 잘못 썼네. 지금 초록색은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도 감소하고 있죠. 이게 빨간 색깔 거. 그리고 파란색은 그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반응물의 종류 몇 종류예요? 2종류고 생성물의 종류 1종류죠. 그럼 결론은 동일한 반응물들끼리는 어쨌든 이게 그 양상을 같이 할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감소하는 거 2개, 증가하는 거 하나이기 때문에 2개짜리가 반응물, 1개짜리가 생성물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얘는 반응물이 증가하고 생성물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역반응이 우세한 거예요? 정반응이 우세한 거예요? 반응물이 감소하고 있고 생성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우세해요? 정반응이 우세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뒤에는 평형상수와 반응의 진행 방향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론 평형상수는 우리 얘들에 대해서 몰수로 가져갔어요? 아니죠. 몰 농도로 가져갔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 뭐냐면요. 1리터면 땡큐예요. 근데 1리터 아니고 2리터면 여러분들 반드시 2리터로 나눠준 몰 농도를 토대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결론은 얘들은 반응물의 개수비의 곱들, 생성물의 개수비를 n 지금 제곱해서 곱해준 것들의 농도의 곱 자체가 평형상수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필히 요식을 기억하시되 이게 몰 농도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2리터라고 나와 있으면 반드시 2리터 감안하셔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거는요,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평형상수는 일정 온도에서는 일정 값을 가지고요. 그 말은 온도가 변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리고 평형상수 단위 없었죠. 마지막으로는 고체나 액체 농도는 평형상수식에 안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체만 있어요. 그럼 그냥 이거 값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1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얘들 같은 경우는 오로지 기체랑 AQ 상태만 여러분들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도 한번 강조드렸는데 고체, 액체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 몰 농도를 못 구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보시면 그래서 평형상수 계산하는 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우리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 평형상수의 의미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반응지수까지도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궁금한 게 이 평형상수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의 농도비분의 생성물의 농도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K가 1보다 매우 크다는 얘기는 생성물이 매우 큰 거죠. 그럼 얘는 정반응이 우세해서 화학평형에 도달하는 거예요? 역반응이 우세해서 화학평형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 생성물이 더 큰 거니까 정반응이 우세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반면에 K보다 매우 작다면 그 반대,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짚어서 우리가 그럼 그때 과연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이 더 많은지 생성물이 더 많은지까지도 같이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인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반응지수는 계산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아니었죠. 똑같죠. 근데 다만 반응지수라고 하는 건요, 반응 일어나기 전에 값을 대입한 다음에 이걸 평형상수랑 비교해서 과연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평형상수가 더 커요. 그럼 정반응이 우세요? 역반응이 우세요?
정반응이 우세하죠. 그리고 Q가 더 크고 K가 더 작다면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다라는 거 해서 이거 계산하는 거 우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런 양상으로 풀어주면 된다라고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그럼 우리가 결론은 절반 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얘네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평형이 어떤 조건이 달라졌을 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화학평형 이동이라는 맥락을 설명드렸는데요. 얘들 같은 경우는 최초로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 조건이 달라져요. 반응 조건 종류는 3가지 배웠어요. 농도, 압력, 온도 배웠죠. 그럼 농도, 압력, 온도 중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평형상수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건 어떨 때였어요? 네, 온도였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르샤틀리의 원리 나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서술형 나오는 학교는 르샤틀리의 원리에 대해서 그냥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우리 위에 썼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최초로 무슨 상태에 있어요? 평형 상태에 있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바뀌어요. 그 조건은 우리 방금 얘기했던 3가지 농도, 압력, 온도 이런 거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변화를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죠. 그래서 결론은 줄이는 방향 쪽으로 평형에 이동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건요. 방금 설명드렸던 거를 이쁘게 쭉 문장형으로 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단답형으로 나올 거 대비해서 저 원리가 르샤틀리의 원리이다 라는 것만 사람 이름 하나만 외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결론은 농도 변화는 쉬웠어요. 우리가 반응물을 더 넣어줘요? 그럼 반응물 어떻게 돼야 돼요? 줄여야 되죠. 그럼 반응물이 주는 거는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 그리고 생성물을 더 넣어주면 생성물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때 첨가하는 양상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결론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증가를 한다면 얘는 반응에 의해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시적인 시간에서 순간적으로 넣어줘서 지금 더 증가하거나 감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 문제를 볼 때는요. 이런 식으로 사실 시간이 안 흘렀는데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있죠. 둘 다 올라가는 거긴 해요. 그럼 얘들은 무조건 첨가했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상으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빼주는 것도 똑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요.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훅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훅 올라가거나 훅 내려가는 것은 무조건 첨가 또는 제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평형상수 뭐시기 하면 온도 아니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걸로 파악하셔서 기계적으로 쭉쭉쭉 맞는지 틀린지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얘는 혹시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하나 설명드리는 건데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요. HCl 넣었을 때 NaOH 넣었을 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HCl을 더 넣는다는 얘기는 수소이온을 증가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럼 수소이온 위치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럼 결국에는 얘들은 생성물을 더 넣어주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성물을 줄여야 돼서 왼쪽 내지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중화반응 배웠잖아요. 중화반응의 정의는 H+랑 OH-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그쵸. 그래서 NaOH를 넣어주는 행위는 곧 OH-를 넣어주는 거고 OH-를 넣어주면 얘가 H+랑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반응하면서 결국 H+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H+가 줄어들기 때문에 얘를 증가시켜야 되죠.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압력 변화는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하실 점이 압력이 일단 감소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늘죠. 그럼 부피 증가에 의해서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했습니다. 즉 결론은 압력이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압력과 맞춰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부피에 맞춰서 몰수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봤을 때 고체나 액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체만 보시면 돼요. 왜냐? 이건 앞에서의 어떤 법칙을 활용한 거냐면 우리가 기체일 때만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몰수랑 비례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압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봤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반드시 분자 중에서 기체만 봐주시면 된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요, 그래서 결론이 아까랑 다르게 서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보이죠? 왜 그러냐면 얘들은 물질량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과 그 반응 계수의 관계 배웠었거든요. 결론은 압력을 높이면 몰수가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죠. 그리고 압력을 낮추면 몰수가 증가해야 되죠. 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체 분자들의 개수를 봤을 때 반응물의 개수, 생성물의 개수합이 똑같아요. 그럼 얘는 어차피 평형이 이동하지 않겠죠. 왜냐? 어떻게 반응해도 몰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 예를 들어서 여기서 NO2랑 N2O4 반응인데 헬륨을 넣어줘요? 그럼 평형 이동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저 반응에서의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실험 보시면요, 얘 주의할 점 이거죠. 지금 보면 NO2가 젓갈색, N2O4가 무색이에요. 그럼 우리가 압력을 가한 직후에 색이 진해지는 이유는 젓갈색이 증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죠. 얘는 순간적으로 부피를 작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압력을 가하면서.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압축됐기 때문에 색깔이 진해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린 최초로 압력을 가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부피가 감소하죠. 그래서 얘들은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몰수가 줄어들게끔 반응이 유도될 거예요. 그럼 결론은 몰수가 줄어들려면 정반응이 우세해야 돼요? 역반응이 우세해야 돼요? 정반응이 우세해야 되죠.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면 색깔이 연해져요? 진해져요? 연해지죠. 그럼 우리는 처음 평형과 비교했을 때는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다만 압력을 가한 직후에서 평형이 이동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한 직후보다는 확실히 색깔이 옅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가에 비해서 색이 옅어진다 하면은 좀 모호한 답변이에요. 사실 그거는 시험에서 안 줄 거고 무조건 나에 비해서 어쩌고 이런 식으로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 정반응이 우세했기 때문에 평형 상수가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왜냐? 평형 상수는 뭐에 의해서만 변하니까? 온도 변화에 의해서만 변하니까 라고 한 번 더 짚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도 나와 있어요. 자, 결론은 우리가 온도 변화 머시기를 주고 싶으면 반드시 어떤 반응이 흡열인지 발열인지를 문제에서 제공을 해줬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온도를 높이는 쪽, 낮추는 쪽으로 반응이 이동하기는 하는데 얘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됐었죠. 자, 결론은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데 온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낮춰주고 싶겠죠. 그럼 온도를 낮춰주는 게 흡열 반응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흡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거겠죠. 그럼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면 생성물 농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면 생성물이 감소하죠. 생성물이. 그래서 결론 평형 상수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차라리 요거 그냥 하나 외우고 나머지는 지그재그로 다 반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험에서 우리가 시간 좀 단축하려면 그냥 요거 하나만 외워주세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데 온도를 높여주면 평형 상수가 감소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정반응이 발열인데 온도를 낮춰주면 평형 상수는 증가하겠죠. 또 정반응이 흡열인데 온도를 높여주면 그 반대 평형 상수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반응이 흡열인데 온도를 또 낮춰주면 지그재그로 반대니까 평형 상수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워주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써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은 은지 아까 이거 무슨 원리라고요? 르 샤틀리의 원리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만 한번 좀 우리가 유심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거 한 문제 정도 내겠죠. 화학 평형 이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결론은 뭐냐면요, 수득률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것의 목적은 생성물이 잘 만들어지게 하고 싶어요? 반응물이 잘 만들어지게 하고 싶어요? 그쵸? 생성물이 잘 만들어지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요, 압력 조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얘들에 대해서 모두 기체인 상황에서 각각의 개수합이 동일하다면 압력에 따라서는 평형이 이동하지 않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더 커요. 즉 얘들은 반응물의 개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생성물을 늘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생성물을 늘려준다면 몰수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몰수가 감소하려면 압력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 지금 얘가 발열 반응이 정반응일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지만 생성물이 증가하겠죠. 그럼 발열이 일어나려면 온도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발열이 일어나려면 낮춰야 되죠. 왜냐? 우리는 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 반대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암모니아의 수증률이 나와 있는데요. 암모니아 케이스 한번 봐봐요. 개수합이 반응이 진행되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개수합이 감소하죠. 4에서 2로 감소하죠. 그러면 결론이 압력 조건을 변화시키면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압력을 증가시켜야 되죠. 압력을 높여줘야 되죠. 자, 그리고 얘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려면 온도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낮춰야 되죠. 근데 문제는 온도가 낮으면 반응이 또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온도랑 압력을 모두 적용해서 400도에서 600도씨 그리고 200에서 400기압에서 촉매를 사용해서 합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틸렌 수증률을 보시면요, 얘는 이번에 특징이 우리가 모두 기체예요. 자, 그럼 얘들 특징은요, 개수합이 커져요, 작아져요? 반응 진행되면? 커지죠. 그럼 개수합이 커지게끔 되는 반응이 우세하려면 압력을 낮춰줘서 부피가 증가하게끔 유도시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얘는 정반응이 흡열이에요. 그럼 정반응이 우세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온도를 높여줘야지만 온도를 낮추는 흡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수증률 문제를 풀 때는 기계적으로 정반응을 살펴주시는 게 베스트예요. 왜냐? 역반응은 한 번 더 바꿔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론, 수증률을 높이는 것의 목적은 정반응이 우세하게끔 반응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생명현상과 화학평형 이동 나와 있는데요. 먼저 혈액이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 자체는요, 산소 농도가 높은 쪽이 폐예요. 그래서 폐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하기 때문에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반면에 산소 농도가 조직세포에서는 낮거든요. 그래서 낮기 때문에 역반응이 우세하게끔 해서 산소를 내놓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케이스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하면 화학평형이 끝. 왠지 약간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 피곤하지? 일단 빨리 뒤에 거를 볼게요. 일단 뒤에 몰농도 나와 있는데, 자, 몰농도는 설명 안 할게요. 몰농도는 지금 설명하면 위기입니다. 얘는 뭐분의 뭐였어요? 부피분의 몰수. 부피 단위가 뭐? 리터였죠. 그래서 얘는 몰수로 반드시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자, 퍼센트 농도는 뭐분의 뭐였어요? 용질의 질량,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그쵸.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만드는 것 쭉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런 식으로 대괄호 치는 것 자체가 몰 농도를 뜻하는 의미였다라는 것만 한 번 더 짚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못 외웠으면 그냥 여러분들 푸는 방법대로 풀면 되는데, 우리가 몰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몰 농도랑 부피를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곱하자고 했죠. 그래서 결론, 몰 농도의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온다라는 건 기계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서술형 나오니까 얘는 그냥 뭐 식기병은 얘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약간 이런 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스포이드처럼 생긴 거. 요렇게 씻어주면서 최대한 얘네들을 다 옮겨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부피 플라스크가 있는데, 부피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얘들 자체가 요런 식으로 된 게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거 부피 플라스크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피의 용액을 만들 때 사용한다 라는 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은요, 우리가 용액에 물을 넣어서 희석하면 몰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결론은 미지수를 사용하는 방식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희석을 해도 몰수가 안 변하기 때문에 희석 후에 부피와 몰 농도를 곱해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자주 써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뒤에 우리가
물의 자동이온화 pH 한번 볼 건데 얘들 같은 경우는 결론이 물의 자동이온화 정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은 H2와 H2O끼리 서로 H+를 주고받으면서 약간의 양이긴 하지만 평형을 이루는 현상 자체를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평형을 이룬다는 말은요. 얘들의 평형상수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건요. 결국 앞에서 우리 배웠었던 평형상수를 물에 대입해서 나타낸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왜 그러냐면요. 식 자체로 나타내면 이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액체 같은 경우는 평형상수식에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안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 없앤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배웠었던 KW식이랑 똑같았다라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온도가 일정하다면 저기 있는 평형상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들은 25도씨에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서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순수한 물에서는 당연히 H3O+랑 OH-의 몰 농도가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25도씨에서 중성 상태면 10의 몇 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 7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온도가 일정하면 KW가 일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H3O+랑 OH-의 곱이 일정하다를 토대로 문제를 늘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OH-가 더 많으면 염기성이에요? 산성이에요? 염기성. 그쵸. 그 반대는 산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필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건요. 예를 들어서 H3O+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OH-가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3승이 더 크다고 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산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pH라고 하는 건요. 이걸 이제 로그화해서 10의 마이너스 몇 승짜리를 이쁘게 지수의 절대값만 옮겨주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얘들 식은 어떻게 됐었냐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H3O+의 몰 농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곧 로그 H3O+ 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OH-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H3O+의 몰 농도가 커지는 거는 pH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몰 농도가 커진대. H3O+의 몰 농도. 그럼 pH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즉 결론은 산성이라는 얘기는 pH는 작은 거고 H3O+ 몰 농도는 큰 거죠. 근데 몰 농도 자체는 10의 마이너스 지수 형태로 값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수가 작아질수록 몰 농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pH랑 pOH 더하면 얼마예요? 14죠. 그리고 H3O+ 몰 농도랑 OH- 몰 농도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 이거 배웠었죠. 자, pH 빼기 pOH를 구하는 방식은 이게 만약에 EX라면 결론 pH 또는 pOH는 각각 7x 또는 7x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들 자체를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요 의미가 곧 지수 형태로만 이걸 가져오는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때 제가 써먹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혹시 써먹는 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대입해서 푸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그때 알려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써먹어서 최대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pH 확인하는 거 얘들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지시약 쓰는 거. 자, 얘들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말씀드렸던 게 먼저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만드는 거 누구예요? 산성. 염기성이죠. 나머지 무색이죠. 그래서 염기성은 무슨 색깔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붉은색. 붉은색 종이 썼죠. 푸른색으로 바뀌면 염기성입니다. 반대로 산성은 푸른색 써서 붉은색으로 바뀌면 산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BTB는 뭐뭐뭐? 노초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메틸오렌지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 붉은색을 안 썼기 때문에 얘는 붉은색, 나머지는 노란색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틀리면 우리가 너무 쉬운 거 틀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화반응으로 한번 가보면요. 중화반응의 핵심은 이거였죠. 첫 번째, H+랑 OH-랑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1대1로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부르는 이름이 뭐였어요? 알짜 이온이었죠. 그럼 남아서 중화 반응에 실질적으로 참여 안 하는 애들은 이름이 뭐였어요? 구경꾼 이온이었죠. 자, 그래서 얘들은 생각해보면요. 산성에서 유래되는 게 H 플러스예요? OH 마이너스예요? 그쵸. 그러면 H 플러스랑 함께 산성은 구경꾼 이온으로서 뭘 갖고 있어요? 음이온, 양이온? 산성은 음이온 갖고 있는 거죠. 염기성은 구경꾼으로서 양이온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양이온이 있다. 그럼 걔는 무조건 음이온 아니지. 염기성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음이온이 있으면 얘는 산성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중화 반응의 이용은 그냥 하나만 읽어보시면 되고 언제든 혹시 모르니까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한 2개 정도 쓸 정도로만 가볍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양적 관계에서 중요한 건요. 결론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1대1로 반응하죠. 다만 주의하실 점 뭐냐면요. 우리가 HCl과 H2SO4의 차이는 뭐예요? HCl 한 개당 H 플러스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H2SO4는 H2SO4 한 개당 H 플러스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그때 이런 식으로 마치 HCl처럼 그냥 물질의 개수가 곧 H 플러스 개수랑 동일하거나 NaOH도 지금 어떤 물질의 개수가 OH-랑 동일할 때 쓰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결론은 물의 개수는 큰 거 따라가요? 작은 거 따라가요? 물이요? 네. 작은 거. 작은 거. 그리고 웃겨서 까먹은 건데. 자, 양이온이나 음이온 개수는 못 따라가요? 큰 거. 그리고 전체 이온수는 큰 거의 2배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써먹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결론은 여기서 결국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물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몰농도의 부피를 곱해서 여러분들 몰수를 구한 다음에 몇 개씩 어쩌고인지를 파악해 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236쪽에서 중화적정이라는 얘기를 배웠는데요. 중화적정의 핵심은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애들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화점이라는 용어 하나, 종말점이라는 용어 하나를 설명드렸어요. 결론은 둘 중에서 실험적인 값은 누구예요? 실제로 내가 했을 때 멈추는 지점. 종말점이죠. 그리고 내가 이론적으로 그냥 계산해서 구하는 건 뭐예요? 그쵸. 그래서 결론은 중화점과 종말점은 어느 정도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도로만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얘들은 설명드렸던 게 피펫은 옮길 때, 부피 플라스크는 표준 용액 만들 때, 뷰렛은 보통 부피를 정확할 때 측정할 때 나타나요. 즉 쉽게 생각하면 부피 플라스크는 결과를 담는 거예요. 뷰렛은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표준 용액을 떨어뜨려 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펫은 우리가 표준 용액이나 어떤 부피 플라스크를 만들려면요, 부피를 어쨌든 옮겨야 되잖아요. 이걸 옮길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그냥 단답식 서술형으로 나올 때도 있어서 얘는 은지 그냥 피펫, 부피 플라스크, 뷰렛 이게 어떤 거에 매치되는지 정도로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피펫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얘 연결된 게 뷰렛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뷰렛은 보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액체를 넣고 조금씩